안녕하세요. 폴스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벌리 대 뉴캐슬. 벌리는 홈에서 최근 경기 흐름이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버턴전 무승부 이후 득점력의 부재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겹치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낮은 득실 마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 핵심이던 라일 포스터가 대표팀 차출로 빠진 상황에서 팀 공격의 방향성과 마무리 질이 모두 저하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추장 조시 컬런이 에버턴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팀 내 최다 출전 미드필더로서 중원 안정감을 제공하던 자원의 결장은 벌리의 밸런스를 크게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에서도 조던 베이어, 엑셀 투앙제베, 코너 로버츠 등 주전급이 여럿 빠져있고 맥시메 스테브의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은 점 또한 변수로 꼽힙니다. 주전의 공백이 겹쳐 전방 연결선의 연계와 후방 전개 모두 단조로워지고 있으며 상대의 압박에 대한 탈압박 능력이 떨어지면서 중원 장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기들이 잦아졌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빈센트 콤파니 감독은 최근 이선 자원인 마커스 에드워즈와 지안 플레밍에게 좀 더 많은 움직임과 위치 교환을 주문하며 공격 패턴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확실한 마무리를 해줄 공격수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패배 이후에도 원정에서의 경기력 유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닉 볼테마데와 브루누 기마랑이스가 리그 17경기 이상 출전하며 각각 7골 1도움, 5골 2도움을 기록 중으로 중원과 최전방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연이은 이탈이 큰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벤 보트만, 덴번, 키어런 트리피어, 자말 라셀레스, 발렌티노 리브라멘터가 모두 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에디 하우 감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전급 수비 4명이 빠진 상태로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실점의 다수가 후반전 집중력 저하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세트피스 수비 시 외치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 루트에서는 앤서니 고든과 하비 반스의 측면 침투, 볼테마데의 포스트 플레이, 브루노의 후방 빌드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공격 전환을 완성하는 패턴이 여전히 팀의 장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뉴캐슬은 리그 원정 경기에서 승률은 낮지만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빈도는 꾸준하며 벌리의 낮은 블록 수비와 맞붙을 때에는 전방에서의 활동량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기 양상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 모두 짧은 일정 간격 속에 치러지는 만큼 체력 관리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벌리는 로테이션 폭이 넓지 않고 부상 선수의 복귀가 지연되며 교체 자원의 질이 떨어지는 반면 뉴캐슬은 체력적 손실이 여전히 공격 핵심이 가용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벌리가 홈에서 수비적으로 나서더라도 뉴캐슬의 공격력 차이를 버텨내긴 쉽지 않아 보이며 특히 포스터와 컬런의 결장 혹은 미출전은 득점 기대치를 크게 낮추는 요인입니다. 뉴캐슬은 원정에서 실점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중원에서의 에너지 우위와 전방 공격 조합의 완성도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벌리가 한 골 정도를 만회하더라도 뉴캐슬이 경기 전반의 흐름을 지배하며 득점을 더 만들어낼 개연성이 큽니다. 뉴캐슬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패. 두 번째 경기, 첼시 대 본머스. 첼시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경쟁에서 점차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 에스턴 빌라에 역전패를 당하며 흐름이 흔들렸고 엔초 마레스크 감독은 불안정한 경기 운영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앙 페드로가 최근 2경기 연속 득점으로 공격의 중심축을 맡고 있으나 수비진의 불안정함이 뚜렷합니다. 이비 코렐은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이탈 중이며 다리우 예수고와 로메오 라비아도 허벅지 부상으로 여전히 복귀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마르크 쿠쿠레아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렵고 트레보 찰로바와 브누와 바디아실의 중앙 수비 조합에도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웨슬리 포파나가 선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나 경기 감각이 완전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말로 구스토는 쿠쿠레아의 대체자로 또다시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공격 라인에서는 콜 파머와 가르나초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크며 주앙 페드로가 단독 최전방을 맡을 전망입니다. 반면 원정팀 본머스는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은 수비 조직력 붕괴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원정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수비 라인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힙니다. 타일러 아담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무릎 내축인데 부상을 당하며 약 두세 달 결장이 확정되었고 벤 게넌도아크, 벨리코 밀로사브레비치, 마타이 아킨몬비 역시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알렉스 스콧은 브렌트퍼드전에서 교체 아웃되어 상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경기 전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반면 데이비드 브룩스, 저스틴 클루이베르트, 에반 윌슨은 교체로 출전한 뒤 훈련에 복귀하였고 이 중 한두 명이 선발 라인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키퍼 페트로비치는 여전히 신뢰를 받고 있으나 팀 전체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첼시의 공격 전개에 쉽게 공간을 내줄 위험이 큽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2025년 마지막 일정이라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강합니다. 첼시는 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경기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최근 20여 년간 연말 홈 경기에서 단 한 번만 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레스크 감독은 홈팬들 앞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압박 속에 주요 자원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는 시즌 초중반 활약했던 공격 자원들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 27실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다 실점팀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안투안 세메뇨가 브렌트퍼드전에서 우회한 득점을 올렸으나 팀 전체의 수비 가담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체력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미드필드 장악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첼시는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 불안과 체력 저하 문제로 흔들리는 본머스 입장에서 원정 승점 획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첼시의 3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오버. 세 번째 경기 노팅엄 대 에버튼. 노팅엄은 이번 라운드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홈 경기에 나섭니다. 주말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1대1로 패하며 리그 17위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강등권과는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숀 다이치 감독 체제의 노팅엄은 최근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득점력 저하가 뚜렷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원톱 이고르 제주스와 측면에 콜럼 허드슨 오도이, 모건 깁스 화이트, 오마리 허친슨 조합이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중원에서는 엘리엇 앤더슨과 니콜라 도밍게스가 조직적인 밸런스를 담당하며 경기를 조율합니다. 수비진에서는 윌리 볼리와 미드필더 이브라임 상가레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로 결장하고 공격수 크리스 우드 역시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습니다. 3명 모두 추정급 자원으로서 공백이 큽니다. 특히 노팅엄은 리그 평균 1경기당 1득점에 불과한 낮은 득점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홈에서도 클린시트가 거의 없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후반전 집중력 저하로 실점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버튼은 직전 벌리 원정에서 10대0 무승부를 거두며 리그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에 빠져 공격 전개에서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 공격수 베토를 중심으로 잭 그릴시, 카를러스 알카라스, 타일러 디블링이 2선을 구성하지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장 중인 1, 2망 은디아의 공백이 큽니다. 은디아에는 시즌 리그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빠른 침투와 공간 창출 능력으로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왔던 선수입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제러드 프랜스웨이트가 부상으로 빠져 제임스 타코프스키와 마이클 킨이 짝을 이루며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빌드업과 전환 속도 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직전 경기 결장했던 잭 그릴리시는 이번 경기 복귀가 유력하며 팀의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이어진 강팀 상대 일정과 짧은 휴식 탓에 체력 부담이 존재해 경기 후반 집중력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양팀 모두 공격력 부진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맞대결에 나섭니다. 그러나 홈에서 반드시 반등이 필요한 노팅엄의 동기와 전술적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션 다이치 감독은 과거 에버튼을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상대 전술의 약점을 공략할 계획이며 앤더슨과 도밍게스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 전환과 빠른 측면 전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허드슨 오도이의 폭넓은 움직임과 깁스 화이트의 2선 침투가 노팅엄의 주요 공격 루트가 될 전망입니다. 반면 에버튼은 베토의 득점력 회복이 절실하나 전방 지원이 부족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승부는 후반전 집중력과 세트패스 상황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 2점을 지닌 노팅엄이 경기 후반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팅엄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무. 네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브라이튼. 웨스트햄은 리그 18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에서 경기력과 체력 모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 이후 뚜렷한 전력 보강이 없었던 데다 수비진의 로테이션 폭이 좁아 연속 일정에서 집중력 저하가 분명하게 노출되고 있다. 스쿼드 내 핵심 수비수 엘하지 말릭 디우프가 세네갈 대표팀 차출로 결장하고 오른쪽 풀백 아로넌 비사카 역시 드라이브 콩고 대표로 합류하며 전력에서 제외됩니다. 2명 모두 시즌 10경기 이상 출전한 주전 수비 자원이라 공백의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루카슈 파비안스키가 등 부상으로 명단 제외되고 니클라스 필크로크가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수비 라인과 골키퍼, 그리고 공격진의 축까지 모두 균열이 발생하면서 팀 전체의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일정이 빠듯하게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체력 소모가 누적되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공격진 또한 홈에서 일정 수준의 득점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해 단조로운 전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미드필더진이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수비 전환 시 대응 속도가 느린 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중위권인 리그 13위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 경기력은 다소 기복이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팀 밸런스와 경기 운영 능력은 웨스트햄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높이면서 경기를 주도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후반전 집중력이 좋은 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미드필더 카를로스 발레바가 카메룬 대표팀 차출로 결장하고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할 대체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솔리 마치가 무릎 부상으로 시즌 대부분을 결장 중이며 스테파노스 치마스와 아담 웹스터도 부상으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자원 모두 이번 시즌 출전 기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전력 손실에 실질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브라이튼은 리그 평균 득점률에 근접한 공격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 수비가 무너지는 구간을 빠르게 공략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상대 수비진의 결장으로 인한 전력 공백이 크기 때문에 전방의 빠른 패스 전환과 측면 침투가 더욱 유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력 부담이 양 팀 모두에게 존재하지만 교체 자원의 폭과 후반 리듬 유지 면에서는 브라이튼이 조금 더 나은 상황입니다. 또한 두 팀의 맞대결 기록에서 브라이튼이 상당 기간 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심리적 우위로 이어집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짧은 일정 속에서 치르게 되는 만큼 체력 관리가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벤치 깊이가 있는 브라이튼이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스트햄의 수비 라인 붕괴와 골키퍼 결장, 그리고 중원 압박에 약화는 브라이튼의 점유형 전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후반전에 더 많은 골을 넣는 팀으로 시간대별 집중력과 경기 운영 측면에서 우위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이 초반엔 홈의 이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에 따른 간격 붕괴로 실점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특히 브라이튼은 원정 경기에서 10대2 점차 차이의 승부를 자주 만들어내는 팀으로 이번 경기도 비슷한 흐름 속에서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 모두 수비적 약점을 보유한 만큼 공격적인 흐름이 오갈 가능성이 높지만 안정된 빌드업과 교체 자원의 활용도 면에서 브라이튼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의 3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오버. 다섯 번째 경기, 아스날 대 에스턴 빌라. 아스날은 리그 선두를 지키며 2025년에 마지막 홈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브라이튼을 2대1로 제압하며 정상 자리를 유지한 가운데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숨가쁜 일정 속에 일부 자원의 교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았습니다. 유리언 팀버와 리카르도 칼라피오리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크리스티안 모스케라와 벤 화이트 또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의 복귀 여부가 팀 수비 안정성에 직결될 전망입니다. 중원에서는 마르틴 웨데고르와 데클란 라이스가 중심을 잡으며 측면에서는 부카요 사카와 비토르 기요케르스가 공격의 활로를 찾을 예정입니다. 에베레치 어제는 최근 홈 경기에서 4경기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고 최근 새 시즌 연말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모두 득점을 올린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원정팀 에스턴 빌라는 본격적인 우승 경쟁 구도 속에서 탁월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나이 에메리 감독은 전술 운영에 요연함으로 최근 여러 경기에서 경기 흐름을 바꾼 바 있습니다. 지난 첼시전에서도 교체 투입된 오리 와킨스가 2골을 기록하며 짜릿한 역전승을 이끌었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뒤집기 상황에서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중대한 전력 누수가 존재합니다. 경고 누적으로 마티케시와 부바카르 카마라가 결장하며 두 선수 모두 오른쪽 풀백과 중원 밸런스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아마르 보가르데를 수비진에 아마두 오나나를 미드필드에 기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키론 밍스와 파우 토레스, 로스 바클리도 부상으로 제외되며 수비 라인 구성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다만 부엔디아와 존 맥긴이 공격적으로 전개를 지원하고 전방의 왓킨스가 여전히 팀의 결정적인 무기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는 아스날 원정 5경기 중 4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홈 수비진을 위협할 인물로 주목됩니다. 이 경기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상위 구도 판도를 다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연이은 부상 속에서도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 조직력이 돋보이고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이 불안한 미드필드 라인이 얼마나 커버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반면 에스턴 빌라는 징계와 부상으로 인해 베스트 라인업 구성이 어려워졌으며 특히 측면 수비의 불안정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중원 압박과 역습 시 빠른 전환으로 균형을 맞추려 할 것으로 보이나 피로 누적이 짙은 시기인 만큼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두 팀 모두 전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지만 홈에서 강한 아스날은 리그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충격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전개 속도와 중원의 연결 능력에서 미묘한 우위를 점하는 아스날이 근소하게 앞설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날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무. 6번째 경기 맨유 대 울버햄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뉴캐슬전 승리 이후 짧은 휴식만을 가진 체험에서 울버햄튼을 상대합니다. 일정이 빠듯하지만 홈에서의 연속 경기라는 점에서 이동 피로도가 적으며 선수단 전체 체력 관리에서도 상대 팀보다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팀은 상위권 도약을 위해 반드시 승점 3점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으로 최근 공격 흐름이 살아난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부상 결장은 여전히 뼈아픈 부분으로 그가 빠진 이후 세트피스와 전진 패스의 창의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수비진 역시 마타이스 리오트와 해리 맥과이어가 이탈해 안정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비 메이누, 누사이르 마즈라우이, 아마드 디알로, 브라이언 은베우모 등도 출전하지 못하며 팀 전력의 공백이 큽니다. 루벤 아모림 감독은 이에 따라 세슈코의 공간 침투와 쭈르크지, 쿠냐의 연계 움직임에 의존하는 공격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 전개로 상대 압박을 뚫고 전환 속도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도 맨유의 주요 전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버햄튼은 리버풀전 패배 이후 다시 강팀 원정에 나서며 체력적 부담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이어진 연패 속에서 팀의 자신감이 크게 하락한 점이 문제입니다. 수비수 에마누엘 아그바도, 토티, 미드필더 안드레, 주안 고메스, 벨레가르드, 무네치 등이 모두 결장하고 있어 중원의 밸런스 붕괴가 심각합니다. 이선 자원인 타완다 치레와 예온 치오메까지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공격 선택지도 제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이미 콜린스 감독 대행은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며 수비 중심의 실리 전술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압박 전환 시 조직적 대응이 미흡합니다. 수비 라인은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실점이 잦고 공격에서는 황해찬의 속도와 공간 침투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중원에서의 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역습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을 제외하면 득점 루트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체력 소모가 누적된 상황에서 상대의 강한 홈 압박을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적 격차와 전력 손실의 강도가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맨유는 여러 주 전에 결장 속에서도 홈 2점을 살려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공격을 지속적으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슈코가 페널티 박스 진입 후 결정적인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주르크지와 쿠냐의 연계 플레이가 전방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완할 것입니다. 울버햄튼은 황해찬의 개인 돌파나 세컨볼에서 한두 차례의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전반 중반 이후 체력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방어 집중력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부재로 맨유가 이전보다 전진 패스 속도는 줄겠지만 공격 패턴의 다변화와 측면에서의 크로스 비중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대체 중원 조합으로 중앙 압박을 강화하겠으나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컨볼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에는 접전 양상일 수 있으나 후반 체력 차이와 공격 완성도의 질적 차이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유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오버. 7번째 경기 센트럴 대 브리즈번. 센트럴 코스트는 이번 시즌 초반 기대 이하의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순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수비 집중력 저하로 실점 빈도가 높습니다. 공격 전개에서의 결정력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트렌트 세인츠버리의 장기 부재로 인해 후반 안정감이 크게 약화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여기에 젊은 공격수 아르투르 드리마 또한 근육 부상으로 팀 전술의 변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경기력 또한 불안정하며 수비 조직이 정비되지 못한 채 경기를 치르다 보니 실점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워렌 문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것이라 밝혔지만 실제 경기 내밸런스 면에서 뚜렷한 개선은 아직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늦어지며 공수 전환이 불안정한 점 역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려는 경향 탓에 뒷공간 노출이 잦으며 이로 인해 원정팀의 역습에 취약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브리즈번 로어는 반면 수비 조직력이 리그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경기에서 단 5실점만을 허용하며 수비 집중도와 커버 밸런스가 인상적입니다. 마이클 발카니스 감독 체제에서 포백 간격 의지와 더블 볼란치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미드필더 사무엘 클라인과 밀로라드 스타이치가 부상으로 빠지며 중원 전개에 다소 제약이 생겼으나 오셔이와 살라스가 중심을 잡아 흐름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오셔이는 세컨드볼 회수 능력과 전진 패스를 통해 브리즈번의 점유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여전히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최소 득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벌 점유보다 기회 창출에 집중도가 돋보입니다. 원정 성적에서는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이 특징으로 클린시트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감독은 수비에서 빌드업을 완성시키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할 것이라 언급했으며 실제 경기에서도 라인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대 배후 공간을 노리는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수비 안정성과 팀 밸런스 면에서 브리즈번의 우세가 두드러집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홈 2점을 안고 나서지만 핵심 수비진의 이탈과 부진한 흐름이 여전히 경기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공격에서의 득점 의지는 높으나 브리즈번의 수비 구조를 뚫기에는 전개 속도와 마무리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브리즈번은 주원 두 축의 결장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일관성과 수비 집중도로 경기를 자신들의 흐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체력적 여건은 비슷하나 브리즈번은 조직 완성도가 높고 수비 간격 관리가 뛰어나 원정에서도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유율 균형이 팽팽하더라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브리즈번의 세밀한 전환과 압박이 상대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트럴의 수비 라인이 라인 유지에 실패할 경우 단 한 번의 역습으로도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결국 수비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 차이가 이 경기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리즈번 로어의 1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